카미토는 사아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검사가 된 한 뇌세포의 멍청이입니다. 어느 날 그는 검술 토너먼트에서 이기기 위해 비밀 임무로 여자 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양한 소녀들을 만나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그가 클레어라는 소녀를 아침에 밖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작은 소녀들의 몸을 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녀는 더욱 당황하게 되고 곧 운전 면허증을 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믿기 어렵다고 대답한다. 그렇게 나이가 많으면서 멜론이 이렇게 작으면 안 되니까.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교양 없는 변태라고 부르며 즉시 자신의 원소 정령을 소환하기 시작한다. 이는 카미토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녀는 불타는 채찍을 소환하고 그를 태우려 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공격을 피한다. 그 과정에서 나무를 휘두르다가 자신에게 떨어뜨린다. 그러나 카미토가 재빨리 그녀를 구해준다. 그때 그녀는 그가 그녀의 재미있는 가방을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그를 잠들게 합니다. 그는 곧 깨어나고 그녀는 그에게 정말 뭐라고 생각했냐고 묻습니다. 그가 그녀를 구하는 척하며 그녀의 멜론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남자들 주변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하며 그가 그녀의 복숭아 커버를 고해상도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부끄러워지고 그는 재빨리 일어나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만약 그가 쓰레기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왜 여기서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문장에 문장이 새겨진 편지를 가져다주며 그레이워스가 불러서 왔다고 말합니다. 클레어는 즉시 그것이 그녀의 학원 원장임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왜 교장이 여자 학교에 남자를 부르냐고 묻지만 그는 자신에게 묻지 말고 늙은 여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숲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물었고 그녀는 정신계약 형성을 위한 정화를 하러 왔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클레어가 전설의 악마 사냥꾼이라는 성스러운 검이 봉인된 장소로 간다. 카미토는 즉시 그것이 악마 군주 솔로몬을 물리친 검임을 알아차리고 클레어는 학교 설립 이후로 아무도 그것과 계약할 수 없었다고 밝힌다. 그녀는 영혼이 진짜는 아니지만 분명히 강력하다고 덧붙인다. 카미토는 그녀가 이미 불의 정령과 계약을 맺었는데 왜 다른 정령을 탐내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불의 정령 스칼렛이 소중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카쿠야처럼 더 큰 힘을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카미토는 그녀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아느냐고 물으며 봉인된 정령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의 엘리멘탈리스트를 해치는 것조차 개의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그녀에게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장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고 카미토는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경고하지만 그는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녀가 영혼을 사로잡는 것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들은 곧 검이 있는 내부 방에 도착하고 클레어가 앞으로 나서서 영혼을 봉인하려 한다. 그녀는 끼인 검을 잡고 주문을 외운 후 검을 뽑는다. 그녀가 영혼을 사로잡았다고 흥분하는 순간 검이 부러지고 강한 빛이 터진다. 거의 그녀를 열반으로 보내버릴 뻔한다. 하지만 카미토가 그녀를 구한다. 봉인된 영혼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쫓아오기 시작한다. 카미토는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즉시 도망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클레어는 망설이지 않고 스칼렛의 진영을 소환해 싸우기로 한다. 두 영혼이 싸움을 시작하고 몇 번이 교환 후에 검의 영혼이 스칼렛을 이기고 클레어는 슬퍼한다. 봉인된 영혼이 그 과정에서 클레어를 거의 해치려 하지만 카미토가 소수로 그것을 막고 영혼이 이제 깨어났음을 보고 그도 길들이기를 시도하기로 한다. 그는 몇 분 후에 깨어나고 자신이 영혼과 계약을 성공적으로 맺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클레어는 즉시 그에게 다가가 어떻게 영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지 묻는다. 아카데미에서는 신사공주들만이 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카미토는 영혼 계약을 맺은 역사상 유일한 남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계약을 맺은 악마 군주 솔로몬은 그의 힘으로 세상에 혼란을 가져왔다. 클레어는 그의 생각을 방해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녀에게서 영혼을 빼앗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손에 채찍으로 묶고 그가 그녀의 계약된 영혼이 되기를 거부하자 학교로 데려간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걸어가자
그는 갑자기 탈출하여 모든 소녀들이 그를 똥을 얼굴에 붙이고 있는 것처럼 쳐다보며 학교 안으로 들어간다. 그가 그레이워스의 사무실 문에 다가가자 그는 갑자기 그녀와 앨리스라는 소녀 사이의 대화를 엿듣는다. 그녀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학장이 학원으로 한 남자를 환영할 것입니다. 소녀가 문 옆에 있는 누군가를 갑자기 알아차리고 그의 얼굴을 문으로 밀어붙인 후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남자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져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녀는 그를 변태라고 부르지만 그는 그녀가 먼저 그와 코어걸 자세로 상대했다고 반박합니다. 그녀는 그의 큰 머리를 수확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레이워스는 그녀에게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말합니다. 카미토는 그레이워스를 마녀라고 부르는데 이는 앨리스를 더욱 화나게 합니다. 하지만 학장은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그 후 그녀의 사무실에서 그레이워스는 그의 손에 있는 문양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영혼 계약을 맺었고 그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그녀에게 편지에 쓴 내용이 진심인지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의 계약된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그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것이 기밀 정보라고 대답한다. 그는 그녀가 아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가 진짜로 무엇을 하려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아카데미로 전학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 다음 앨리스가 마지못해 학교를 보여주는 동안 클레어는 갑자기 그를 보고 채찍으로 그를 땅에 끌어당기며 그가 앨리스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그녀는 그가 앨리스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그는 그녀에게 학교를 안내해 주던 중이라고 말하고 클레어가 왜냐고 묻자 그는 이제 이 학교로 전학 왔다고 밝혀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고 그는 자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가 방금 전에 영혼을 길들이던 때를 기억하냐고 묻는데 이는 그가 남성 원소술사임을 의미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영혼을 훔쳐갔다고 비난하며 그에게 그녀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놀리기 시작하며 계약을 맺는 유일한 방법은 키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시 그녀의 뇌로 피가 몰리게 하며 그러나 프레이야라는 소녀가 그들을 방해한다. 수업 중 브로는 전체 반에게 소개되지만 클레어와 큰 눈을 가진 한 소녀는 린슬렛이라는 이름의 풍선들이 그를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해 싸우기 시작한다. 그때 한 바보 같은 소녀가 그들에게 뛰어오다 미끄러지고 신사인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다가 그녀가 수박을 입에 물고 그에게 떨어진다. 교실에서 혼란을 일으킨다. 그날 밤 그에게 제공된 마구간에서 쉬고 있을 때 그는 그레이워스가 그에게 블레이드 댄스가 2달 후에 열린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그것에 참여하고 이겨야 한다고. 그는 이미 다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그녀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가장 강력한 블레이드 댄서인 레나시벨이 돌아왔으며 그녀가 소녀의 모습으로 어두운 영혼을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어서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한편 아카데미에서 클레어는 카미토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가 결국 그녀의 계약된 정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구간으로 가는 길에 두 소녀가 다가오는 계약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기면 군사 정령과 계약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같은 시각 카미토는 프레야와 나눈 대화를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블레이드 댄스 토너먼트에서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사 공주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나라를 위해 싸우니까요. 카미토는 그가 요청받아서 여기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대답에 실망하고 그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한 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이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오늘 밤 배고프게 잘지 않을까 고민하는 동안 린슬렛이 그에게 수프 한 그릇을 가져오며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하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는 물어본 후 그녀를 받아들이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집사 직책을 제안하지만 그는 그녀의 집사가 되느니 프라임을 마시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녀가 떠나면서 그는 그녀가 원한다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녀는 조금 얼굴을 붉히고 밖으로 나가다가 클레어를 만나는데 클레어는 그녀의 계약된 영혼에게 허락 없이 음식을 가져온 것에 대해 그녀에게 컨프론트한다. 이것은 로스트 배틀로 이어지고 린슬렛은 짜증을 내며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그녀의 악마 얼음 정령 펜머를 소환합니다. 설령 그것이 늑대라 해도
클레어는 조롱하듯 개라고 부르며 린슬렛은 가슴이 평평하고 못생긴 바보가 그녀의 가족을 비웃는 것이 더 화가 납니다. 클레어도 화가 나는데 그녀가 서프보드에 비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칼렛을 소환하고 두 사람은 계약된 정령과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스칼렛은 카미토의 마구간을 불태워버리고 그들은 충격을 받지만 린슬렛은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동결 화살을 발사하여 순식간에 전체 아파트를 날려버립니다. 앨리스가 그녀의 조수들과 함께 도착하며 거의 카미토를 비난한다. 그녀가 그에게 준 건물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하지만 그는 재빨리 두 바보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때 앨리스의 조수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한 명이 클레어를 배신자의 여동생이라고 부르며 그녀를 짜증나게 한다. 앨리스는 그들이 당국에 보고될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떠나려 하자 클레어가 갑자기 그녀를 부르며 도전을 한다. 그녀는 언니에 대한 모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린슬렛이 그녀와 함께하고 앨리스는 동의하지만 어떻게든 카미토를 싸움에 끌어들인다. 이후 클레어는 카미토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쓰레기 집처럼 보인다. 그녀는 스칼렛에게 청소를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그 사이 카미토는 그녀에게 여자 방에 남자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지만 그녀는 그가 어차피 그녀의 계약된 정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는 곧 그녀의 책들을 살펴보기 시작하고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다. 바로 그때 그는 그의 옆에 있는 그녀의 팬티를 발견하고 그 바보는 재빨리 주머니에 숨긴다. 그는 그녀의 룸메이트에 대해 묻고 그녀는 아무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불행한 외톨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블레이드 댄스 원소술사에서 그녀의 팀원들에 대해 묻는데 5명 이상의 원소술사가 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도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자랑한다. 그녀는 강한 영혼만 있으면 된다고 덧붙이며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한다. 그가 계약 영혼으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한편 카미토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걱정이다. 그는 굶주린 개만큼 배가 고프다. 그러나 버릇없는 아이는 그에게 통조림 음식을 건네며 놀라게 한다. 그녀는 통조림 음식을 좋아한다고 주장하지만 프로는 그녀에게 거짓말 그만두라고 말하며 요리 못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녀는 즉시 화장실로 떠나고 그 사이에 샤워하는 동안 카미토는 자신만의 고든 램지 셰프를 보여준다. 그동안 물의 정령이 갑자기 클레어를 감싸고 작은 점들을 가지고 놀이를 시작하여 그녀가 비명을 지른다. 카미토는 즉시 그곳으로 가서 그녀를 빠르게 구한다. 그 후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서 그녀의 팬티를 건네주고 그것을 본 그녀는 그를 죄로 태우겠다고 위협한다. 몇 분 후 그들은 카미토가 준비한 식사를 먹기 위해 다이너에 모인다. 카미토는 갑자기 그녀에게 왜 그런 강력한 정령을 쫓는지 묻고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엘스타인 공작가의 문장이 새겨진 펜던트를 보여준다. 그것은 이 나라의 저명한 가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4년 전 끝났다. 카미토는 클레어가 루비아 엘스타인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즉시 깨닫는다. 그녀는 재앙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다. 클레어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밝힌다. 그래서 그녀는 더 강해져야 한다. 맥락을 위해 재앙의 여왕은 영혼의 공주였다. 그녀는 오르데지아 제국에 비할 데 없는 재앙을 가져왔다. 결투 장소로 가는 길에 카미토는 자신이 그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그에게 중요한 사람과 재회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클레어는 렌 애쉬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다음 블레이드 댄스에 참가할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 지난 블레이드 댄스에서 그녀의 싸움을 봤다고 말했고 그 이후로 그녀처럼 되고 싶다고 했어요. 또 그녀는 렌이 언니가 만든 엉망진창을 치우는 것을 도와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렌에게 빚을 졌어요. 곧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고 린슬렛은 그녀에게 왜 늦었냐고 묻습니다. 클레어는 물정령에 잡혀 있었다고 답했어요. 한편 카미토는 오직 클레어만이 겪었다는 것에 놀라며 이게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앨리스와 그녀의 팀이 갑자기 나타나고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영혼 계약을 소환하며 시작한다. 카미토는 검의 영혼 원소파를 풀어내어 모두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그는 영혼 계약을 사용한 지 3년이 지났다고 거짓말한다. 그래서 꽤나 서투르다. 비록 다른 계약을 맺었지만 아무도 모른다. 양측이 몇 차례 뛰어다닌 후 카미토는 앨리스에게 공격을 시작하는데 그의 원소파는 더 쉽게 파괴된다. 구독 버튼 누르는 것보다 더 쉽다. 앨리스는 그를 조롱하며 자신의 원소파도 소환하지만
그녀가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한다. 악마의 영혼이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하고 카미토를 알아보는 이상한 소녀가 등장한다. 그녀는 그에게 이것이 진짜 자신이 아니면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다. 카미토는 즉시 이것이 이전의 수정령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앨리스는 그녀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카미토는 대신 싸우겠다고 제안하며 앨리스에게 계약된 영혼을 제대로 다룰 줄도 모른다고 말하게 한다. 그때 클레어가 끼어들어 그녀에게 맡기자고 말하며 카미토는 그녀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악마 영혼과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강력한 힘조차 발휘하지 못하는 그의 약한 모습에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며 무조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즉시 괴물에게 돌진하고 앨리스가 그녀를 막으려 하자 클레어는 저항합니다. 그녀는 악마 영혼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하고 카미토는 그녀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곧 뜨거운 불덩이를 발사하고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그 몬스터는 힘이 넘친다고 말하며 그녀를 압도하여 약하게 만듭니다. 카미토가 앞으로 나서서 앨리스에게 이 일을 그에게 맡기라고 말하며 그는 그 고집센 바보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런 다음 싸우러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다른 소녀들은 그가 젖은 국수처럼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믿지 못해서 놀랍니다. 한편 몬스터는 약한 클레어에게 다가가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 인용구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악마의 정령은 그녀를 거기서 끝내려 하지만 스칼렛이 즉시 나타나 마치 자신이 동기부여 인용구에 취한 것처럼 몬스터를 향해 돌진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소멸되어 버리고 클레어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자책하며 울기 시작한다. 카미토에게 귀 기울였더라면 계약 정령을 잃지 않았을 텐데 카미토는 다가가서 즉시 계약한 정령의 힘을 활성화한다. 그는 그와 함께 이전에 계약 정령인 레사벨에게 사과한다. 지금은 떠나야 하니까. 그리고 공격을 시작하며 내가 가장 강한 검무사 바로 레나 슈베림을 자신에게 상기시킨다. 그러고는 한 번이 일격으로 괴물을 쓰러뜨린다. 이후 클레어는 자신의 패배에 매우 괴로워하며 카미토가 더 일찍 나섰을 수도 있다고 비난한다. 그는 사과한다. 그녀는 씁쓸하게 울며 자신이 더 강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카미토가 그녀를 위로하려고 할 때 그는 쓰러지고 계약한 영혼을 사용한 피로로 기절한다. 후에 카미토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노예였던 감옥에서의 이상한 꿈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는 한 소녀와 계약을 맺었다. 그는 계약한 영혼의 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생각하며 갑자기 침대 시트 아래에 있는 둥근 것을 보고 그것이 발사 준비 중인 자신의 로켓인지 즉시 확인한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검열이 없는 작은 소녀를 발견한다. 그녀는 자신을 에스트라고 소개하고 카미토는 그녀가 왜 그의 침대에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단지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가와카와를 해주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를 마스터라고 부르며 벌을 받고 싶다고 말한다. 카미토를 놀라게 하는데 이것이 그가 가장 가까이 가본 성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왜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지 묻고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허벅지 스타킹을 보고 왜 그것만 입었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의 교양 있는 얼굴이 그녀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오해한다. 바로 그때 카미토는 다른 소녀들의 이야기를 엿듣는다. 방으로 다가오고 그는 에스트에게 빨리 숨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카미토는 린젤트와 그녀의 보조가 들어올 때 혼자인 척한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고 린젤트가 갑자기 그에게 왜 여전히 일 없는 애니메이션 요약 시청자처럼 앉아있는지 묻는다. 그는 하루 종일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동의하고 목욕을 해야 한다고 말하므로 그들을 양해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그의 침대 시트 아래의 덩어리가 갑자기 움직이고 두 여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린젤트의 보조가 그녀에게 속삭이며 그것을 듣는다. 아마도 남자들의 평소 아침 회의일지도 몰라. 한편 린즐렛은 자신의 고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의심하며 갑자기 시트를 걷어올리고 수상한 소녀를 발견한다. 그는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며 늑대 정령을 소환해 공격한다. 그러나 에스트가 그녀보다 빠르게 그것을 더럽혀 버린다. 그녀는 펜리르에게 세상,
세계이라 불리는 신성한 검이자 마왕인 세카이 앞에서 물러날 것을 명한다. 이로 인해 카미토는 놀란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 그녀가 정령인지 묻고 그녀는 자신이 그의 계약 정령이라고 대답한다. 한편 클레어는 여전히 자신의 상실에 마음이 무거워하며 그 대화를 떠올린다. 그녀는 며칠 전 두 소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일어납니다. 다음 날 카미토와 에스트가 학교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다른 세계의 영혼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놀랐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스트랄 제로와 제대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를 돌려보낼 수 없다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에스트는 그녀가 이제 1000년 만에 이 세계를 다시 즐길 기회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칼에 갇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몇몇 소녀들이 그들에 대해 수다를 떨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 앨리스가 갑자기 나타나 그의 목에 칼을 겨누며 그를 비난합니다. 그녀는 그가 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녀들 뒤에서 싸우는 걸 좋아하지만 에스트는 즉시 칼을 장난감처럼 접어버리고 이를 보는 앨리스를 경악하게 합니다. 캄 아이티오는 에스트가 그녀의 계약 정령이라고 말하고 잠시 후 앨리스는 그에게 남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왔을 때부터 쓰레기 취급한 것을 사과합니다. 그 이유로 그가 학교에 온 이후로 그녀는 그가 악마 정령과 싸웠을 때 멋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거기서 그런 다음 캄 아이티오는 클레어에 대해 묻고 앨리스는 오늘 군사 정령들의 계약식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자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거기 강력한 정령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계약을 맺기 위해 글레시아 라볼라스 지원자가 정말 많네요. 이 말을 들은 카미토는 어떻게 계약자를 결정할지 묻고 앨리스는 검무로 결정한다고 답합니다. 카미토는 이 일이 클레어에게 셀카 사카이 미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계약된 정령이 없기 때문에 즉시 그 위치로 향합니다. 한편 클레어도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장소로 향하는 중에 후드 차림의 이상한 소녀가 나타나 그녀의 카미토 각성을 축하해줍니다. 클레어는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만 그 소녀는 갑자기 영혼 계약을 제안하며 진짜 힘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클레어는 즉시 승낙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소녀가 미친 영혼이라고 부르는 제스펜스트와 함께 토너먼트가 시작되고 클레어는 싸우기 시작한다. 두 소녀가 조종하는 저렴한 변형 로봇과 변형 로봇이 그녀를 너무 세게 때려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 자신이 전투에서 뼈보다 더 약하다고 여기면서 그러나 그녀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결심을 다짐한다. 군사 영혼을 얻어 여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변형 로봇은 계속해서 그녀를 세게 때리기 때문이다. 두 상대는 그녀가 생각한다고 바보라고 부른다. 그녀는 계약 정신 없이도 이길 수 있어. 그들은 그녀에게 그녀는 멍청하다고 말하고 언니처럼 포기하라고 조언해. 아니면 죽을지도 몰라. 그녀는 화가 나서 그 정신을 떠올려 후드 쓴 이상한 소녀에게서 받은 계약을 즉시 힘을 활성화시키고 어둠의 기운이 분위기를 채우며 지하 세계에 미친 검은 짐승을 풀어낸다. 카미토와 에스트는 그곳에 도착해 충격을 받고 그 어둠의 에너지로 인해 몬스터들이 검은 물질을 흡입하며 광란에 빠진 것을 본다. 관객들은 겁먹고 즉시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한다. 이것을 보고 에스트는 계약 영혼을 광란의 영혼으로 확인합니다. 이는 다른 영혼을 소유하고 그들을 미치게 하는 영혼입니다. 그녀는 이 영혼이 매우 강력하지는 않지만 희생자들이 이성을 잃고 존재를 멈출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검은 짐승을 관찰하며 카미토는 그것이 스칼렛이라고 의심하고 에스트는 확인합니다. 스칼렛은 강력한 영혼이며 악마 영혼이 한 일 때문에 그렇게 사라질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칼렛은 잠시 스스로 나타나는 능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에스트는 결국 이 상태가 계속되면 존재를 멈추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듣고 카미토는 에스트에게 그녀의 힘을 빌려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떻게 하든지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계약된 영혼이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전설의 검을 소환하고 검은 야수에게 돌진한다. 그는 공격을 피하고 클레어에게 다가간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대체 뭐하는 짓인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이것이 그녀가 원하는 힘인지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불꽃이 있어야 할 이유인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역겨운 입을 다물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가 재앙의 여왕의 여동생으로 얼마나 많은 수모와 경멸을 당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카미토는 그녀에게 혼자가 아니면 자신이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즉시 그녀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녀는 채찍으로 그를 때리며 그를 밀어내려 하지만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의 불꽃이 얼마나 찬란하게 타오르는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힘이라면 자신이 그녀의 계약된 정령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검은 짐승은 쓸데없는 사랑의 순간을 원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카미토는 그의 검으로 그것을 막습니다. 그 후 그는 검은 짐승을 스칼렛이라고 부르며 그녀가 그의 주인을 잊었는지 묻습니다. 클레어는 충격을 받고 카미토는 스칼렛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일시적으로 힘을 잃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클레어는 책임을 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불덩이를 발사하고 그 불덩이는 그녀의 영혼 계약 문장에 부딪혀 검은 짐승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녀는 즉시 카미토에게 공격하라고 지시하고 그는 그녀를 향해 돌진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가해 그를 물리친다. 스칼렛이 클레어에게 돌아오고 그녀는 사과한다. 한편 카미토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광란의 영혼을 어디서 얻었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소녀가 나타난다. 카미토는 그녀를 레스티아로 즉시 알아보고 놀라서 응시한다. 그녀는 관기의 영혼을 소환하여 군사 영혼이 있는 방으로 보낸다. 바로 그때 클레어는 자신이 관기의 영혼을 준 사람이라고 밝히며 그를 놀라게 한다. 방이 경기장으로 떨어지고 카미토는 레스티아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날아오르기 시작하며 3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한다. 카미토는 자신을 탓한다. 그녀가 다른 존재가 된 이유는 그가 금지된 욕망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벌인지 궁금해하며 자신이 산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클레어는 새로운 괴물이 공격하기 시작하자 그를 재빨리 끌어당긴다. 그녀는 그를 구석으로 데려가서 죽고 싶냐고 묻는다. 그녀는 지원군이 곧 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스스로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그 소녀가 누구인지 묻고 그는 그녀가 예전에는 자신의 계약된 영혼이었다고 답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그 생각을 떨쳐버리라고 하고 자신이 그녀의 계약된 영혼이 되기로 약속했으니 지금 당장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레스티아가 걱정되어 순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클레어는 그의 입에 침을 넣어 그를 깨우기로 결심하고 그를 놀라게 합니다. 이후 그들은 싸움 장면으로 달려가고 클레어는 카미토에게 그것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스칼렛이 약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카미토가 주도권을 잡고 그는 괴물에게 다가가면서 클레어에게 렌 애쉬벨의 건물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공중에서 회전을 합니다. 그의 전투 기술을 보고 클레어는 즉시 렌 애쉬벨을 기억합니다. 카미토는 괴물의 눈을 찌르는데 성공하지만 그는 미쳐 날뛰는 정령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정신이 팔려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재빨리 그녀의 채찍을 풀어 괴물이 그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후 카미토는 렌 애쉬벨의 기술과 유사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 번의 공격으로 괴물을 처치합니다. 그는 즉시 쓰러지고 클레어가 그를 돌보러 갑니다. 한편 빨간 머리 남자가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가 떠납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다시 시트 아래에 있는 에스트를 발견합니다. 그가 왜 시트가 여기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이 클레어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녀는 즉시 채찍을 소환하여 타락한 패배자를 묶습니다. 다른 소녀들도 곧 나타나 클레어와 함께 그를 처벌합니다. 한편 도시 밖에서는 한 소녀가 전차를 타고 도착하여 드디어 렌 애쉬벨을 찾았다는 것에 신이 나 있습니다. 장면은 몇 년 전으로 넘어가며 이 소녀가 몬스터와 싸우던 장면입니다. 그녀가 힘으로 몬스터를 이기려고 애썼지만 몬스터가 힘을 과시하며 그녀를 압도했고 거의 카이르에게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카미토가 갑자기 뛰어들어 그녀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구해준 그에게 고마워했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용기를 북돋우는 렌 애쉬벨의 검을 보았습니다. 즉시 알아차리고 어떻게 렌 애쉬벨이 남자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혀서 레스티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물었고
그녀는 이미 그녀에게 전투장 밖에서도 계속 여자 복장을 하라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이 시간에 숲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레스티아는 그가 무심코 뛰어든 것을 비난했습니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소녀를 구하기 위해 그 소녀는 유명한 레네 쉬벨이 사실 남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젊은 카미토는 그녀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어쨌든 그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동의했다. 그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방금 만난 사람을 믿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밀고자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업어주며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왜 항상 여자처럼 옷을 입는지 물었고 그는 대답했다. 그것은 그가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그들이 헤어질 때 그녀는 그의 본명으로 자신을 카미토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물었고 그는 그들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검의 춤을 두 사람은 약속하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현재로 돌아와 그 소녀는 아카데미에 도착하고 그 바보는 오직 한 남자만 생각하고 공부조차 하지 않는다. 한편 클레어의 방에서 카미토는 완전히 회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을 계속하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한다. 그는 우연히 에스트의 부드러운 젖가슴을 움켜잡는다. 그는 재빨리 손을 떼지만 그녀는 놀라며 그가 잡고 스퀴즈하는 걸 좋아하지 않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왜 아무 옷도 입지 않고 그의 침대에 있는지 물었다. 에스트는 대담하게 몸을 기울인다. 꼭 좋아. 잠시 멈칫하게 만들어. 그가 그녀에게 그걸 했냐고 묻자 그녀는 클레어에게 키스하는 걸 봤다고 항변한다. 그녀는 키스는 영혼을 봉인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덧붙인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계약된 영혼으로서 그럴 권리가 있다고. 그녀는 다시 키스하려 하지만 그 순간 클레어가 나타나서 화를 낸다. 그가 검령으로 그런 비열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 그녀는 즉시 스칼렛을 소환하며 명령한다. 그에게 하데스에 있는 기분이 어떤지 보여주라고. 다음 날 수업이 팀 배틀을 준비하는 동안 교사는 알려준다. 그들의 성적이 순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 상위권만이 2달 후에 열리는 블레이드 댄스에 3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시간. 캔미 토오구는 선생님에게 5명으로 구성된 팀이 2명이 팀과 싸우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 팀이 그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5명으로 구성된 팀이 아니면 블레이드 댄스에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클레어는 자신과 그녀의 노예 정령만으로 모든 팀을 상대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멤버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기를 잃어 순위가 하락하게 됩니다. 클레어를 공허한 말쟁이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싸움 중 그들이 패배한 후 선생님은 그들의 상대팀의 장점이 팀워크라고 설명했으며 캔미 토그와 클레어는 분명히 그걸 갖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팀원을 찾으라고 촉구했고 그녀가 떠나면서 갑자기 캔미 토그를 돌아보며 외로운 사람처럼 싸운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말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클레어는 이를 알아차리고 그가 이전 계약된 영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시켰다. 그때 린슬렛이 그녀의 조수와 함께 나타나 관심 없는 척했다.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카미토구는 그녀와 그녀의 부하를 테이블로 초대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전학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유명한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성령 사용자라고 덧붙이는데 그것은 카미토구를 놀라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또한 가슴에 강력한 포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린슬렛은 그들에게 회원을 성공적으로 모았는지 물어봅니다. 클레어는 그들이 잘 맞는 회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린슬렛도 자신과 같은 수준의 인물을 찾을 수 없다고 답합니다. 그들은 둘 다 아주 강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클레어는 새 전학생에게 그냥 물어볼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린슬렛은 누가 알겠냐고 답하며 아마 바로 앞에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케미토그는 그녀의 계획을 깨닫고 일어나서 속삭인다. 클레어의 귀에 그냥 린슬렛을 팀에 넣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클레어는 거절한다. 린슬렛은 팀워크에 매우 서툴다고 말하며 하지만 몇 번이 설득 후 클레어는 린슬렛에게 자신들의 팀에 들어가고 싶은지 묻기로 결정한다. 그러자 오만한 멍청이는 즉시 질문을 뒤집으며
클레어가 대신 그녀의 팀에 들어갈지 묻는다. 이것은 누구의 팀에 누가 들어갈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이는 케미토그를 만들게 된다. 저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궁금하네. 왜냐하면 누가 누구 팀에 들어가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 순간 앨리스가 나타나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시작하고 다른 학생들은 그녀가 그에게 빠졌다고 생각하게 돼. 그녀는 즉시 결코 이 멍청이에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밝히며 그녀의 눈은 레나 슈벨 같은 강한 여성에게만 향해 있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카미토그만 알고 있다. 그 후 그녀는 그를 자신의 팀에 초대하지만 클레어는 빠르게 카미토그가 자신의 계약 영혼이라고 주장한다. 어릴 적부터 언니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며 카미토그는 그녀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한다고 말한다. 앨리스에게 제안을 감사히 여기고 그녀는 걸어간다. 그러나 그녀가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갑자기 돌아와 그에게 그레이워스가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레이워스는 이 소녀를 소개하며 젖소처럼 큰 가슴을 가진 그것은 둘째 왕녀로 오르다시아 제국의 피아나 공주라는 사실에 그를 놀라게 한다. 한편 피아나는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레이워스는 다음으로 케미투그에게 그와 그의 팀이 그녀의 보디가드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케미투그는 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그들의 학교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전에 본능이 작용하고 무릎을 꿇게 된다. 하지만 피안나는 그를 가볍게 손짓하며 자신이 잃어버린 여왕이라고 폭탄 발언을 한다. 그레이워스가 끼어들어 루비아가 사라진 지 4년 후 신성의식연구소가 불이 정령왕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령공주를 임명하려 했다고 설명한다. 피안나는 선택받은 자였지만 그녀가 고마워 하지만 사양할게 라고 말했을 때 왕실에서 쫓겨났다. 캠미토그는 그녀의 무장 해제에 대해 들었지만 그 흥미로운 비밀은 결코 대중에게 알려진 적이 없었어요. 그 극적인 폭로가 끝나자 캠미토그는 분위기를 전환하며 그레이워스의 임무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S등급 퀘스트라고 밝히며 팀의 순위를 올릴 드문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임무가 이상한 지진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 광산마을 갓에서 한때 영혼전쟁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캠미토그는 깜짝 놀라며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단순한 지진 조사에 S등급이 붙을 수 있냐고요. 그 순간 프리오가 들어오며 모든 것을 설명하고 범인이 전략적 군사 영혼, 즉 무기일 수도 있다고 밝혀줍니다. 도시를 지도에서 지울 수 있을 만큼 파괴적입니다. 이 녀석들은 1차 대전 이후 너무 종말론적이라는 이유로 잠겨 있었습니다. 카미토그가 이것이 지진의 원인인지 묻자 그레이워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조사만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아나는 봉인이 약해졌다면 영혼, 충의식을 수행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카미토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클레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 프리오트는 피아나의 전학시험을 조롱하며 그녀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암시합니다. 그레이워스는 이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냥 넘깁니다. 피아나가 원소술사로 다시 깨어나기를 희망합니다. 프리오트가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한눈을 가진 생물이 날아온다. 그레이워스는 그것을 잡고 태연하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아카데미 도시로 몰래 들어왔다고 발표한다. 한편 카미토그와 피아나는 복도를 거닐고 그는 어색하게 그녀의 몸 가드가 되는 것에 괜찮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를 특별히 요청했다고 인정한다. 그가 그 이야기를 더 파고들기 전에 학생들이 카미토그의 여성들의 관심을 모으는 습관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한다. 마치 포켓몬 카드처럼 피아나는 분명히 그 소문을 즐기며 그에게 몸을 밀착하고 그를 위해 전학했다고 놀린다. 그로 인해 카미토그의 뇌가 단락된다. 그는 설명을 요구하지만 그녀는 그냥 비웃으며 그를 린 애쉬벨이라고 부른다. 그는 놀라서 말이 막힌다. 그가 그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클레어가 불쑥 들어온다. 그녀는 그가 그레이워스의 사무실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에 대해 화를 낸다. 그들을 함께 보는 순간 그녀의 질투 스위치가 켜지고 즉시 카미토그를 뻔뻔한 바보라고 낙인 찍는다. 그는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클레어는 항상처럼 듣지 않으려 한다. 피아나는 그녀가 클레어 로즈인지 묻고 클레어는 즉시 의심을 품으며 이유를 묻는다. 하지만 피아나는 대답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진다. 그날 밤 클레어는 이미 에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한다. 캠미토그는 떠나겠다고 제안하지만 클레어는 그것을 거절하며 그가 없으면 누가 요리하고 청소하냐고 묻는다. 게다가 그녀는 앨리스나 린슬렛이 그를 유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피아나는 놀라며 그들의 관계에 대해 묻는다. 클레어는 대담하게 캔미토그가 그녀의 노예, 정신이며 그들의 계약 위식이 완료되었다고 선언한다. 피아나는 키스한 사실을 깨닫고 표정이 어두워진다.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운 캔미토그는 왜 그녀가 그렇게 신경 쓰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피아나는 클레어를 가리키며 결투를 도전하고 자신이 지면 방을 떠나 사랑새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줄 것이라고 내기한다. 클레어는 주저하지만 피아나가 클레어가 케미톱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의심하자 쉽게 자극받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스카렛을 소환합니다. 그러나 피아나는 클레어를 폭력밖에 모르는 괴물로 비난하며 그녀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클레어는 항의하며 떠드는데 피아나는 클레어의 지능이 작은 풍선들에게 낭비되었다고 말합니다. 클레어는 레드를 보고 달려가지만 케미톱이 그녀를 제지합니다. 피아나는 만족스럽게도 그들의 싸움은 요리 대회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경기가 시작됩니다. 클레어가 먼저 요리를 제출하는데 그것은 태운 자네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경쟁이 시작됩니다. 클레어가 처음으로 요리를 제출하는데 그것은 태운 자네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보기보다 맛있다고 주장하지만 한 입 먹고는 전 남자친구의 두꺼운 고기 맛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클레어는 항의하며 스칼렛이 불평 없이 먹었다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카미토그는 불의 영혼은 미각이 없다고 그녀에게 상기시킨다. 그때 피아나가 그녀의 걸작, 왕실 가족의 특별한 흰색 스튜를 공개한다. 그 스튜는 확실히 빨갛다. 클레어는 그 안전성을 의심한다. 피아나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먹어보라고 주장한다. 클레어는 주저하며 한 입 먹고 마치 똥을 맛본 것처럼 즉시 쓰러진다. 몇 분 후 카미토그가 목욕을 하는 동안 피아나가 갑자기 욕실에 들어와 등을 씻어달라고 애원해요. 그는 민망해서 거절하려고 하지만 패배자는 부드럽게 말하죠. 그만하라고. 그의 교양 있는 모습도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클레어는 잠에서 깨어 그들을 엿보다가 확인하러 오지만 그들이 아슬아슬하게 놀고 있는 걸 발견해요. 로는 설명하려고 하지만 클레어는 충격적으로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하며 놀라게 해요. 두 소녀는 곧 그의 등을 문지르기 시작하고 그는 민망하게도 즐기고 있어요. 한편 아카데미에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밤이 끝나가며 앨리스만이 수수께끼의 침입자에 맞서 서 있고 그는 즉시 케이미토그에게 알리러 가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요. 앨리스가 치열하게 싸우지만 곧 상대방에게 밀리게 되고 마침내 결정타가 날아오려는 순간 클레어의 불타는 채찍이 가로막아 그녀를 구한다. 카미토그가 앨리스에게 달려가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당연히 카미토그와 클레어는 그녀의 말을 무시한다. 침입자는 태연하게 카미토그를 알아보고 그의 약해진 상태에서 싸우지 않겠다고 비웃는다. 그는 훔친 봉인된 문서를 들어보이며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선언한다. 클레어가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공격을 손쉽게 피한다. 앨리스는 그가 두 개의 원소 정령을 다루고 있다고 경고한다. 클레어는 나무를 둘로 베어내며 반격한다. 도하적 쇼간 양기일 젠첸토, 차페료타 맨적 시자이언, 감미 타격감 주도디 인적 존재, 맹연충료 구호거, 명강 교호 카이리오 듀이 방적자지, 연호, 불가능적 사정 FA 생녀, 입침자수 후한 출제 3개 원소정링, 진직 묘감미 타격, 인웨이 메이 유인 인가이 능 고동 쉬지하유 3개 정링, 메이 유인 인가이 능 고동 쉬지하유 3개 정링, 입침자 노출일 말랭소, 제도료거 슈오 공제료 72개 정링 적 이마링 주소 루오멘, 단감 미 타격 렌웨이 제 지식의 추한 슈오, 연희, 홍 FA 남자선 챙 타장 초월 제게 추한 슈오, 병계 샤오 자기시계오, 이마링 주적지 승인, 이마링 주적지 승인, 재감 및 합격반 인구 레지전, 극내인 FA 사료일계 화고, 단계 우카킹 2억 주 지장기식미, 네 번째 정령을 불러내면서 짙은 연기를 뿜어냅니다. 그는 카미토 오그의 목에 칼을 대지만 주저합니다. 지금 그녀를 죽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마무리하기 전에 피에나가 결정체를 던지지만 그는 공중에서 그것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빛나는 섬광을 일으킵니다. 분노한 그는 피에나에게로 돌아섭니다. 부들거리는 손으로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에게 친구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직후 은계의 치명타를 피하며 피에나를 얼어붙게 합니다.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카미토 오그가 뛰어들어 공격을 피합니다. 공격을 하지만 어깨에 상처를 입습니다. 지호는 그런 패배자를 구하기 위해 떨어졌다고 비웃으며 밤으로 사라집니다. 클레어는 카미토그의 곁으로 달려가고
두 사람은 땅에 쓰러져 있는 피에나를 발견합니다. 피에나는 카미토그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깨어나고 즉시 그의 어깨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는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그녀는 여전히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며 너무 무서워서 행동하지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카미토그는 그녀의 걱정을 무시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가 가장 필요할 때 열린 영혼의 문을 열어준 것에 대해 그녀의 침대에 앉아 작은 미소를 짓자 그녀는 돌아서서 왜 그가 신경 쓰는지 궁금해한다. 그녀가 원래 자신의 동기로 그에게 다가갔을 때를 생각하며 그는 기사들이 사고를 조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채굴 마을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계속 말하려던 찰나 그녀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을 보고 클레어가 엿듣지 못할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한다. 그때 클레어가 뛰어들어와 무슨 속삭임을 하는지 묻는다. 케미토그는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야생의 상상력을 제어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클레어는 이미 채찍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녀가 날아오르기 전에 케미토그가 잡아챘다. 피아나를 끌어당기며 창문 밖으로 바로 뛰어내렸다. 숲에 도착하자 그는 어떻게 그가 렌이라는 걸 알았는지 묻는다. 피아나는 힌트를 주면서 기억을 자극했고 결국 그에게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는 왜 학교를 전학했는지 묻고 그녀는 남성 원소술사에 대해 들었다고 인정한다.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이 바로 몇 년 전 그녀가 만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들이 호수 쪽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말한다. 그녀의 계획은 그를 협박해서 함께 팀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건무대에서 이기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며 비평가들을 단번에 잠재우는 것이었다. 아카데미로 돌아온 린즐렛은 클레어를 찾아가 그들의 임무에 합류하고 싶다고 선언한다. 클레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의도를 묻는다. 린즐렛은 차분하게 자신의 시종과 떨어져 싫다는 말을 하고 클레이는 즉시 반박하며 케미투 오그는 그녀의 노예일 뿐 린즐렛의 개인 집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린즐렛은 클레어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 클레이가 동의하면 그녀는 이식 없이 더 큰 플롯을 개발하는 최고의 비결을 공유하겠다고 말한다. 클레이는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주저없이 수락한다. 거래가 성사된 순간 그녀는 어색하게 린즐렛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요청한다. 비밀인데 린즐렛이 기쁘게 속삭이는 그 비밀. 한편 숲속에서 피아나가 케미토그에게 묻는다. 그가 그녀의 처음 계획대로 그를 이용하려던 것에 화나지 않는 이유를. 그는 단순히 웃으며 말한다. 그는 대개 자신의 인생에 있는 모든 여자들에게 쓰레기통과 같다. 피아나가 대답하기도 전에 앨리스와 두 기사가 나타난다. 예상대로 앨리스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추측한다. 그들은 여기서 어떤 부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피아나는 즉시 케미토그의 팔에 기대어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며 앨리스의 최악의 두려움을 장난스럽게 확인한다. 앨리스는 즉시 검을 휘두르며 학교에서 이런 추잡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그녀의 기사 중 한 명이 한숨을 쉬며 진정하라고 말하고 앨리스가 카미토그 주위에서는 항상 그렇다고 밝힌다. 앨리스는 마지못해 검을 집어넣고 카미토그는 그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물어본다. 앨리스는 그들이 기호를 그 장소에서 추적하여 가드로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카미토그는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지만 앨리스는 거절하며 그들 스스로 그를 붙잡아야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드로 떠날 시간이 되자 카미토그는 기다린다. 게이트 밖에 에스트와 함께 서서 소녀들을 지켜보는 중이다. 클레어와 린슬렛이 먼저 도착하고 케미토그가 즉시 린슬렛이 따라오는 이유를 묻는다. 클레어는 진짜 답변을 피하면서 모호하게 린슬렛을 합류시킨 좋은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혼란스러운 케미토고는 린슬렛에게 돌아서지만 린슬렛은 입을 열려고 하지만 클레어 피리를 위협적으로 휘두르며 그녀를 침묵시킨다. 카를과 작별 인사를 한 후 피아나가 말 타는 것을 겨우겨우 하면서 도착한다. 케미토고가 개입하여 말을 달래며 오랜 친구처럼 대하는 동안 클레어는 왕녀인 피아나가 어떻게 말을 탈 수 없는지 묻고 피아나, 말 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때 대답하기를 다른 종류의 말을 타는데 능숙하다고 합니다. 클레어가 반격하며 피아나의 계략이 너무 무거워서 말을 탈 때마다 균형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아나는 클레어가 제대로 말을 탈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브로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린슬렛이 피아나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클레어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긴장감을 빠르게 알아챕니다. 가드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전체가 유령 마을처럼 적막하게 버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광산을 탐험하던 중 피아나는 돌재단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최근 위식을 치른 흔적을 추측한다. 그녀는 그것이 해방의 위식이었다고 설명하는데 하지만 재단이 가짜이기 때문에 아마 실패했을 것이다. 갑자기 동굴이 흔들리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호가 영혼을 봉인하는 데 성공했는지 궁금해하며 급히 조사를 시작한다. 그들은 이미 앨리스가 지호와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카미토가 돌진하지만 지호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대신 독가스 구름을 내뿜는다. 다른 이들은 고군분투하지만 지호는 바람 정령의 보호를 받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앨리스는 빠르게 반격하며 주문을 외운다. 소용돌이로 가스를 흩뿌리고 그를 밀어내다. 지호가 원소 창조물을 소환하며 반격하지만 클레어가 화염구를 던지고 카미토가 정면으로 공격한다. 그는 검을 산산조각 내는데 성공하지만 지호는 계속 새 창조물을 소환한다. 그래서 카미토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조종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클레어는 채찍으로 그를 가두려고 하지만 지호는 얼음 공격을 퍼붓는다. 그녀는 화염구로 반격하지만 폭발로 인해 그녀는 날아간다. 카미토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확인하려 돌아서지만 지호에게 공격의 기회가 생긴다. 그는 간신히 막아낸다. 그들이 고전하는 동안 린즐렛이 화살을 쏘지만 지호가 방패로 막는다. 지상 영혼을 봉인하기 전에 그녀를 돌에 가두었어요. 좌절한 카미토는 돌을 내리쳤지만 과도한 신성 에너지 사용으로 그의 검이 단검으로 줄어들고 말았어요. 지호는 조롱 섞인 웃음으로 그를 깎아내리며 말했어요. 카미토는 이를 악물며 3년 동안 게임에서 벗어나 있었고 아직 회복 중이라고 주장했어요. 지호는 그의 변명을 무시하고 카미토가 약한 이유를 보여주겠다며 더러운 술을 써서 강력한 에너지 광선을 소녀들에게 쏘았어요. 카미토는 적시에 앞으로 나서서 그 광선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나 충격은 그들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그가 일어나려 할 때 그는 피아나에게 숨으라고 종용하지만 지호가 그를 비웃으며 약하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을 항상 보호하는 것에 대해 끝내겠다고 선언한 지호는 가장 강력한 정령을 소환합니다. 그것은 레스티아가 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피아나가 나타나 멈추라고 요구하지만 지호는 그녀가 미쳤다고 비웃습니다. 그의 비난에 대답하는 대신 그녀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 사이에 숨겨진 돌을 드러냅니다. 지호는 자신의 공격으로 반격하려 시도하지만 그것은 역으로 작용하여 그의 얼굴로 폭발합니다. 하지만 흙먼지가 가라앉자 기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카미토는 피아나를 돌아보며 돌의 성질을 묻고 그녀는 설명한다. 그것은 블러드스톤, 특별한 영혼석이다. 고급 영혼의 힘이 깃든 것이라고. 반면 클레어는 피아나가 더 큰 가슴을 가장하는 이유에 더 관심이 있다. 그녀도 평평한 소녀들의 왓츠앱 그룹에 속해 있는데 피아나는 농담 삼아 돌을 넣기 위해 쿠션을 더 썼다고 고백한다. 남자들이 더 큰 가슴을 선호한다고 들었다고. 카미토는 일부 남자들이 더 작은 것을 더 좋아한다고 유쾌하게 말하며 클레어에게 희망의 순간을 준다. 그러곤 무심하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모든 종류의 크기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피아나는 갑자기 쓰러지며 혈석이 검의 춤을 위한 그녀의 카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카미토는 왜 그녀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그녀는 내년 전 사건 이후로 계약된 정령을 잃었다고 인정합니다. 그 사건은 그녀의 정령 공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했고 왕실에 의해 버림받게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시험 중에 그 돌을 사용하여 정령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클레어가 왜 그녀가 그들의 학교에 그렇게 절박하게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물을 때 그녀가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다. 피아나는 그녀의 진짜 목표가 검춤에서 승리하여 소원을 이뤄주고 그녀의 힘을 되찾는 것이라고 밝힌다. 클레어는 왜 더 강한 팀에 합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군분투하는 팀을 선택했는지 질문한다. 피아나는 카미토가 남성 원소술사라는 점과 클레어가 재앙 여왕의 자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잃어버린 여왕을 그들의 그룹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모두 추방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이 이제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여전히 팀의 일원이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묻는다. 카미토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친구는 친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때 동굴이 흔들리자 카미토는 지호가 영혼을 봉인 해제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피아나는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진짜 재단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클레어는 지호가 훔친 봉인 문서들을 가지고 있어 재단으로 안내할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 문서가 암호화되어 있어서 해독할 수 없다고 안심시킨다. 그녀가 해독할 수 없다고 말하자 카미토가 앨리스를 확인한다. 그녀는 독이 다리 마비를 일으켰다고 인정한다. 린첼트도 싸울 수 없게 되어 카미토와 클레어, 피아나만 남게 된다. 그 후 카미토는 피아나에게 계약 없는 영혼 춤을 출 수 있느냐고 묻고 그녀는 가능하다고 확인하며 S는 그녀가 신사의 신사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곳에 여러 번 왔던 만큼 과거에 검속에 봉인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그들을 그곳으로 안내하겠다고 제안한다. 한편 지오는 레스티아와 만나 그녀가 곧 진짜 신사를 찾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조급해진 그는 그녀에게 그곳으로 데려가라고 요구하며 카미토에게 악마 군주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레스티아는 그가 카미토를 이길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는 진정한 악마 군주이기 때문이다. 광산 깊숙한 곳에서 카미토와 소녀들은 신사를 찾는다. 클레어는 문에 새겨진 원소 조각을 관찰하며 그중 하나가 긁혀 나갔음을 주목한다. 그것을 역사에서 지워진 존재, 렌 아슈탈로 식별한다. 카미토가 더 질문하기 전에 문이 열린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여기가 피안나가 춤을 춰야 하는 곳인지 묻고 그녀는 맞다고 확인하지만 먼저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성한 힘을 많이 소모한 클레어는 그녀와 함께 목욕하기로 결정한다. 카미토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그들은 그에게 밖에서 기다리며 경계를 서라고 한다. 그들이 목욕하는 동안 클레어는 피안나에게 그녀의 크러쉬 컵을 만지게 하는 것이 사이즈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묻고 피안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녀가 그런 신화를 믿는 것은 무식한 바보라고 비난합니다. 그녀는 성장은 자연스럽게 성숙함에 따라 일어난다고 설명하지만 클레어는 여전히 확신이 없고 피안나를 만져보며 그녀의 주장을 확인하려 합니다. 밖에서 아쉬트는 카미토에게 소녀들이 목욕하는 소리에 흥분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를 무시하며 카미토는 지오의 전략을 해독하는 데 집중합니다. 갑자기 그는 지오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의 형태가 복원됩니다. 그것은 카미토가 즉시 지오와 대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이 충돌할 때 카미토는 지오가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그가 기관에서 훈련받았던 방식과 같습니다. 지오는 자신이 악마 군주를 되살리는 첫 번째 성공적인 실험이라고 선언합니다. 카미토는 그를 실패자로 치부하고 지오는 혼란스러워한다. 카미토는 지오가 진정으로 영혼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단지 그의 내부에 봉인되어 있으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지오는 분노하며 카미토를 물리쳐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고집한다. 싸움 중 카미토는 공격을 피하지만 그의 검 색깔이 변할 때 잠시 방심한다. 그 기회를 잡은 지오는 카미토의 옆구리를 찌른다. 피에 돌을 들어 올리며 그것이 그의 힘의 원천이라고 자랑한다. 그가 유리한 고지를 다지기 전에 클레어가 개입하여 그의 팔을 뒤로 당기고 피아나가 영혼의 춤을 시작한다. 그녀가 춤추자 지오의 몸이 왜곡되기 시작한다. 카미토는 지오가 몸 안에 영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피아나의 춤이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가 춤을 마치자 지오는 쓰러진다. 레스티아가 내려오고 카미토는 그녀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동굴에 봉인된 영혼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한다. 힘을 되찾는 지오는 레스티아에게 더 많은 영혼을 요청한다. 그녀는 그의 검으로 변신하여 이것이 카미토를 깨우게 할지 시험해본다. 절망에 휩싸인 지오는 피안나를 향해 어둠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카미토는 그녀를 방어하며 자신이 대신 맞는다. 폭발의 영향에 저항하며 그는 피안나의 커져가는 고통을 느낀다. 그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그녀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밤 영혼을 소환한다. 클레어와 함께 그들은 지오에게 결정타를 날린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카미토는 침대에서 깨어나 레스티아의 의도를 곰곰이 생각한다. 갑자기 이불 아래에서 움직임을 느끼고 이불을 들어올린다. 그는 피안나를 발견하고 그녀가 자신에게 영혼의 힘을 전송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녀에게 불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녀가 연구소로 돌아갈 것인지 묻는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이루어야 할 소원이 하나 더 있다고 밝힌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뺨에 입맞춤을 한다. 잠시 후 클레어가 들어오고 그들을 보자마자 즉시 두 사람을 처벌하려고 한다. 옛날 옛적에 작은 앨리스는 블레이드 댄스 경기를 보고 있었다. 전장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녀의 언니가 렌이라는 아이와 맞붙고 있었다. 하지만 그다지 멋진 싸움은 아니었다. 렌이 그녀의 언니를 숙련된 프로처럼 이겨버렸기 때문이다.
화내거나 불쾌해하지 않고 앨리스는 렌에게 저절로 빠져들게 되었다. 현재로 돌아와서 카미토는 일어나서 루틴의 의심 체크를 한다. 이불을 들어올려서 아무 여자도 플롯 아머 없이 그의 침대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그가 절대적으로 안도한 것은 오늘은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 그는 주방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듣는다. 알고 보니 클레어와 비안나가 발렌시아 축제를 위해 초콜릿을 만들고 바쁘다. 겉보기에는 무난해 보이지만 비안나는 분명히 전문가 난이도로 놀고 있다. 그녀는 사랑의 물약을 만드는 것처럼 약초 성분을 몰래 넣고 있다. 그녀는 카미토에게 마법의 초콜릿을 먹일 계획이다. 그래서 그가 탈선하고 침실의 악마 군주가 될 수 있도록 카미토가 들어오고 그들이 작업 중인 모습을 포착하고 무심하게 누구를 위해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지 묻는다. 그들의 학교는 남학생 출입 금지인데 클레어는 친구들을 위한 것이라고 쿨하게 말하지만 카미토는 그녀가 친구도 있냐는 사실조차 믿기 힘들어 보여. 왜냐면 당신과 그녀 중 누가 더 외로운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가 더 파고들기 전에 그녀는 석탄을 그의 얼굴에 밀어넣으며 쿠키라고 부르지. 하지만 형은 절대 그걸 먹지 않을 거야. 그동안 프레이야는 그레이워스와 만나서 차 한잔하며 음모에 대해 이야기해. 카미토와 그의 불완전한 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 프레이야는 자세한 걸 알고 싶어 하지만 그레이워스는 무관심하게 대하며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주제를 바꿔. 그녀는 작은 폭탄을 떨어뜨리며 발세리아가 곧 복귀할 것이라고 말해. 그 후 분위기를 전환하며 프레이야에게 그녀의 보안 보고서를 요청하지. 듣자 하니 일부 수상한 상인들이 학원에 침투해서 사기를 치려고 한다고 해요. 저주받은 영혼 인장을 사도록 학생들을 유인하는 거죠. 칼이 모퉁이에서 춤추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레이워스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즉시 보안을 강화하라고 명령했어요. 다시 작전으로 돌아가서 카미토는 랭크를 올리기 위해 연습 격투에 참가합니다. 에클레어와 피아나는 힘을 발휘하며 상대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어요. 피아나는 팀의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로 점심을 먹으며 축하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출발도 하기 전에 아직 패배를 만회하지 못한 상대들이 소란을 피우려 합니다. 그런데 린즐렛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내요. 개구리 뛰듯이 짜증난 문쇼가 아이들을 자신의 잔디밭에서 내쫓는 것 같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카미토의 팀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다. 처음에는 모두 주저하지만 그녀가 이건 단순한 식사일 뿐 이상한 귀족 의식이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하자 그들은 결국 수락한다. 점심 전 카미토는 추가 수업을 들어야 한다. 그는 LS가 열중한 학습 모드로 책을 읽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녀가 도서관 전체를 외우려는 사람처럼 집중하고 있다. 그가 다가가자 그녀는 패닉에 빠져 검을 빼들고 그에게 거의 전투 모드로 돌변하려 한다. 그는 빠르게 설명한다. 그는 시합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수업을 받으러 왔다고. 엘스는 자신이 과민 반응했다는 것을 깨닫고 어색하게 사과한다. 카미토는 그녀의 공부 방법을 엿본다. 알고 보니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는 몇 가지 유용한 조언을 하여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녀는 즉시 깨닫는다. 감명받은 그녀는 나중에 다시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동의하고 그녀에게 정원에서 만나자고 말한다. 다만 다른 일정이 끝난 후에 만나자고 한다. 수업 중에 엘스는 우연히 몇몇 치하 상인들이 아카데미 전역에서 저주받은 영혼의 봉인을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카미토는 이것이 앞으로 그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마음속으로 기록한다. 수업이 끝난 후 카미토와 그의 일행은 식당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보석 가게 밖에 서서 무언가를 응시하는 클레어를 발견한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걸어간다. 그러나 카미토는 고양이 모양의 펜던트를 보고 그녀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의심한다. 한편 린슬렛은 모든 것을 짜맞추며 그 이유가 내일이 클레어의 생일이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그녀는 그저 발렌시아 축제와 같은 날이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말한다. 마침내 그들은 식당에 도착하고 엘은 즉시 그녀가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것이 카미토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그는 허락한다. 그 사이 그녀의 웨이트리스는 클레어에게 관심을 가지는 듯하지만 정작 행동에 옮기기보다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기로 한다. 엘스는 카미토와 만나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한다. 카미토는 도서관을 제안하지만 엘스는 다른 생각이 있어 자신의 방을 제안한다. 더 이상의 논의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카미토를 집으로 끌고 간다. 그런 다음 다른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혼자 남겨둔다.
그녀가 전시해 놓은 사진들을 멍하니 훑어보는 사이 렐스가 돌아온다. 이제 그녀는 메이드 복장을 하고 있다. 렐스는 자신이 멋진 로맨틱 제스처를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자신감을 유지하며 그녀가 기사들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설명한다. 그녀의 친구들에 따르면 남자들은 여자들이 하녀처럼 입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미토는 그녀의 기대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그는 하녀 코너를 아예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LS는 그가 더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그를 역겨운 패배자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그가 실망한 이유가 그녀가 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를 원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빠르게 검을 꺼내 그의 목에 대고 그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합니다. 카미토는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며 그녀에게 그저 잘하는 일을 하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그 바보는 대신 요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직접 먹여주기를 고집하는데 마치 하녀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카미토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냥 따르고 있어. 그 후 밤에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이제 좀 진정한 LS는 카미토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안도감을 표현하며 만약 동료생이 있었더라면 상황이 복잡해졌을 거라고 말한다. 카미토는 작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동료생이 무서운지 물어본다. 그러자 LS는 동료생이 바로 4년 전 리안 아스갈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후 변화된 기사단의 전 단장 발소리아라는 것을 밝힌다. 그녀는 대부분 발소리아를 언니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녀는 발소리아와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덧붙인다. 발소리아는 수치 후보로 훈련받았지만 4년 전 리안 아스갈에게 패배한 이후로 그녀는 변했다. 대화가 바뀌면서 LS는 카미토에게 부상당한 멤버들이 회복될 때까지 기사대의 일시적인 자리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보상을 약속합니다. 카미토는 동의하지만 먼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편 클레어는 카미토가 돌아올 때까지 초콜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클레어는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묻습니다. 카미토가 LS로부터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초대받았다고 말하자 클레어는 즉시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카미토가 LS 위방에 발을 들인 것을 질책하고 대신 그녀에게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카미토는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말합니다. 그가 기사단에 합류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와 논의하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해 빠르게 사과하지만 이미 늦었고 클레어는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배신감을 느끼며 그녀는 그가 LS와 편을 먹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녀와 기사단이 잘 지내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녀의 분노가 커지며 그는 방에서 쫓겨납니다. 다음 날 아침 LS는 기사단을 모아 발렌시아 축제 동안 학생들이 행동을 잘하도록 순찰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카미토는 멀리서 지켜보며 대부분의 기사들이 LS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그녀의 지시를 전혀 무시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그들을 이끄는 것이 왜 그렇게 악몽 같은 일인지 갑자기 이해하게 된다. LS가 카미토를 그들의 새로운 멤버로 소개하려 할 때 문이 갑자기 열리고 벨세리아가 등장하며 마치 궁극적인 최종 보스처럼 느껴진다. 벨세리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냉정하게 하쉬 트루스를 전하며 LS의 약점이 기사들이 다친 이유라고 말한다. 그녀가 그들을 졸개라고 부르자 LS는 즉시 반발하며 그들이 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벨세리아는 동요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지만 카미토가 그들 사이에 서서 그의 힘을 시험해보기로 한 벨세리아는 한 번이 바람 공격으로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버린다. 모든 학생들을 날려버리며 방안을 휩쓸고 먼지가 가라앉자 그녀는 여유롭게 서 있던 4명의 학생을 골라내고 그들을 세 팀으로 선언한 후 또다시 말없이 떠난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이 녀석은 자신을 갈등 해결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멈춰 세우고 엘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그러자 벨세리아는 이야기의 전개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이후 카미토와 엘은 남은 기사들과 재집결하여 순찰을 시작한다. 점심시간에 카미토는 스칼렛을 발견하고 따라가다 클레어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녀는 강제로 평상심을 가장하며 그를 맞이하며 케이크에 초대한다. 하지만 그가 엘을 돕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기분은 바로 나빠진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그가 자신을 나쁘게 대해온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폭발한다. 카미토는 그녀와 대화하려 하지만 클레어는 듣지 않으려 한다. 렐스가 다가오자 클레어는 화를 내며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도망친다. 그녀가 도망칠 때
두 개의 그림자 같은 인물이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들이 행동하기도 전에 한때 카미토와 그의 친구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초록머리의 엘프 웨이트리스가 갑자기 나타나 악당처럼 웃으며 그들에게 클레어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이후 클레어는 카미토가 선택한 것에 좌절하며 숲으로 돌진한다. 그녀가 불평하며 자신에게 말할 때 이전에 학생들에게 힘을 제안했던 같은 엘프가 그녀 앞에 나타난다. 한편 마을에서는 카미토가 거리를 떠돌며 클레어가 어디로 간 건지 궁금해하고 있다. 엘스가 그 옆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며 마치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걷고 있다. 그녀는 앞서 가려고 하다가 거의 사고를 당할 뻔한다. 본능적으로 카미토가 그녀의 손을 잡자 그녀는 갑자기 당황하고 평소의 츤데레 성격이 드러난다. 그는 그녀의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의아해하고 그녀는 서둘러 그걸 잡고 있다고 그를 비난한다. 그녀는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잡았다고 인정한다. 손을 놓지 않고 카미토는 그들이 함께 걸을 때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다. 그들은 드레스 가게를 지나가고 엘스는 진열된 드레스를 감상하며 멈춘다. 카미토는 그녀가 그 드레스가 잘 어울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불쾌하게 여긴다. 그녀를 바라보며 그는 왜 기사로 선택했는지 묻는다. 그녀는 언니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언니는 항상 정의를 위해 싸우는 고귀한 인물로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는 변화했고 권력에 집착하게 되었다. 카미토는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엘스는 그것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한다. 4년 전 검춤에서 렌에게 패한 이후라고 한다. 기사라는 것이 정의를 위해 서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엘스는 다가오는 검무도회에 참가하고 싶어 한다. 카미토는 그녀가 왜 언니의 변화를 초래한 레인을 미워하지 않는지 묻는다. 엘스는 처음에는 미워했지만 레인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실력에 매료되었다고 인정한다. 레인이 마치 다른 누군가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검을 휘두르는 모습은 그녀를 진정으로 고귀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숲 깊은 곳에서 엘프는 클레어를 거미줄에 가두고 그녀가 힘을 받아들이도록 최면을 걸려한다. 그녀가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 카미토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 그녀에게 저항할 힘을 주는 건 말이야. 스카레츠를 소환하여 그녀는 거미줄을 태워 빠져나온다. 클레어가 반격하지만 엘프는 공격하기 전에 사라진다. 대신 엘프가 먼저 접근했던 두 명의 여자가 그녀 앞에 나타난다. 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에서 클레어는 빠르게 깨닫는다. 그들이 저주받은 인장의 유혹에 굴복했다는 것을. 한 여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몸이 어둠의 연기로 둘러싸인다. 연기가 위로 회전하며 악마적 정령으로 실체화된다. 그것이 즉시 클레어에게 돌진한다. 마을에서는 카미토와 앨리스가 클레어를 위한 선물을 사고 상점에서 나온다. 대화하던 중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다. 그들은 소동이 일어난 곳으로 뛰어가 거리로 뛰어다니는 정령을 발견한다. 주저하지 않고 카미토가 검을 뽑아들고 두 사람은 그 실체에게 달려든다. 앨리스가 먼저 공격하지만 정령은 그녀의 공격을 막고 카미토를 날려버린다. 머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무서움에 질린 아이가 정령 뒤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본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는 달려간다. 움직임을 감지한 정령이 돌아서 공격하지만 카미토, 시간에 맞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자기 몸으로 감싸 안는다. 하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찔리고 만다. 앨리스가 그의 곁으로 달려가 아이를 받아든다. 카미토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싸우겠다고 고집하며 그녀의 원소의 힘이 영혼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선택이 없던 앨리스는 그녀의 바람 정령을 이용해 그에게 힘을 보탠다. 카미토는 그 존재를 향해 돌진하여 거울 같은 핵을 깨뜨린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힘이 그를 뒤로 밀쳐낸다. 영혼이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는 순간 클레어가 도착하여 그녀의 불타는 채찍으로 그것을 물러서게 한다. 카미토는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묻지만 클레어는 영혼들을 처리한 후에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그때야 그녀를 쫓는 또 다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클레어는 재빨리 설명한다. 영혼의 주인들이 저주봉인에 빠져 통제력을 잃었다고. 그들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앨리스는 침착함을 되찾고 클레어와 함께 싸울 준비를 한다. 그러나 공격하기도 전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반쯤 영혼을 파괴하고 주변을 초토화시킨다. 영혼의 절반을 파괴하고 주변 지역을 황폐하게 만든다. 카미토는 놀란 채로 올려다보며 발세리아의 침묵의 요새를 본다. 공중에 떠서 불길하게 존재한다. 그녀가 내려오자 카미토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모하게 원소 기류를 사용한 것을 꾸짖으며 무고한 생명을 위협했다고 말한다. 발세리아는 동요하지 않고 단지 필요한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부수적인 피해를 일축합니다. 앨리스는 경악하며 그녀가 정말로 무고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발세리아는 냉담하게 그녀가 기사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약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녀가 떠나려 할 때 카미토는 앨리스를 향해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녀가 거부하자 그는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재빠르게 그를 기절시킵니다. 카미토는 나중에 깨어나고 붕대를 감고 아파합니다. 클레어가 방에 들어오며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재촉합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는지 묻자 그녀는 그가 하루 종일 잠들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패닉에 빠진 그는 블레이저 안을 뒤지더니 앨리스에게 선물할 물건을 꺼내며 앨리스가 기사들을 도와준 대가로 준 돈을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클레어는 선물을 열고 자신이 원하던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클레어는 앨리스에 대한 질투를 사과합니다. 키스하려고 몸을 인클라인하는 순간 피아나가 문을 두드리며 캄 아이티오를 약간 회복된 것 같지만 순진한 소녀를 유혹하려 한다며 장난칩니다. 피아나는 그들에게 건무대회 첫 번째 매치가 발표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의 팀은 발세리아의 팀과 맞붙게 됩니다. 기억에 잔뜩 불탄 채 발세리아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앨리스, 카미토는 그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가 너무 흥분하기 전에 피아나는 장난스럽게 그녀의 튜브를 그의 얼굴에 부풀리며 클레어는 짜증을 낸다. 카미토가 힘겹게 애쓰고 있을 때 린슬렛이 들어오며 발세리아의 요새를 무너뜨릴 완벽한 전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 옆에 서 있는 캐롤은 린슬렛이 실제로 그들의 팀에 합류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한다. 자존심이 강한 린슬렛은 이를 인정하는 것을 주저한다. 카미토는 그녀에게 합류하고 싶은지 직접 묻고 그녀는 드디어 동의한다. 클레어는 잠시 생각한 후 동의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발세리아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그녀는 반대하지 않는다. 어딘가에서 앨리스는 자신의 방에 앉아 이전의 실패를 반성하고 있다. 클레어가 도착해 그녀를 격려하며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매를 블레이드 댄스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앨리스는 그 대결이 자살행위라고 하지만 클레어는 이기는 것과 소원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고집한다. 클레어는 앨리스를 팀에 초대하며 카미토가 아직 닫혀 있다고 설명한다. 앨리스는 처음에 거부하며 자신의 팀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의 팀원들이 들어와서 클레어와 함께 싸우면 승리할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한다. 그들은 부상으로 인해 건무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녀를 대신해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 망설인 후 앨리스는 결국 동의한다. 그 밤 발세리아는 밖에 서 있는데 초록머리의 요정이 나타난다. 그녀는 차갑게 요정에게 멀리 있으라고 말하지만 요정은 단순히 발세리아 마음속의 봉인을 확인한다. 발세리아는 걱정을 무시하며 건무가 시작될 때까지 살아있기만 하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학교 내 다른 곳에서 앨리스는 가미토를 만나 그의 상태를 묻고 선물을 건네준다. 그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자 그녀는 대답한다. 기사들을 도운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그녀가 떠나려 할 때 카미토는 우리 팀이 이길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앨리스는 승리로 그녀의 언니에게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그들 몰래 레스티아는 근처 나무에서 조용히 그들의 교환을 관찰하고 있다. 학생들은 별문에 모여 기대에 차 있다. 발세리아 팀과 클레어 팀의 경기를 지켜보려고. 발세리아는 비웃으며 앨리스를 클레어와 짝지은 것을 멍청하다고 한다. 하지만 앨리스는 다시 맞서며 그녀를 이기고 틀렸음을 증명하겠다고 결심한다. 종이 울리고 순간적으로 그들은 아스트랄 제로로 이동합니다. 전투가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소녀들은 발세리아 팀을 무찌를 전략을 빠르게 세웁니다. 그러나 발세리아는 순수한 오만함을 드러내며 그들과 혼자 대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침묵의 요새를 두르고 그녀는 즉시 공격을 퍼붓습니다. 린슬렛은 신속하게 반응하여 모든 폭발을 쉽게 무찌르며 팀을 무사히 지킵니다. 순간을 포착하여 그녀는 또 다른 화살을 쏘아 발세리아를 얼음으로 감쌉니다. 처음에 발세리아는 비웃지만 자신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클레어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화염구를 날립니다. 앨리스를 뒤따라 바람의 일격으로 그녀를 공격한다. 하지만 그들이 전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요새는 손상이 없다. 발세리아가 보복하며 전력을 다해 그들에게 돌진한다. 그녀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비엔나가 그녀의 야경 영혼을 소환하여 길을 막는다. 발세리아가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만
클레어의 채찍이 공기를 가르며 포를 파괴한다. 또 다른 불덩이가 뒤따르고 앨리스는 요새를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올리며 공격을 증폭시킨다.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굳건히 버티며 발세리아가 빠른 공격을 재개할 수 있게 한다. 소녀들이 반격하지만 요새의 방어를 뚫는 것은 없다. 천문 게이트에서 카미토는 전투를 관찰하며 발세리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녀의 원소 흐름은 막대한 양의 신성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그녀가 무너지기까지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천문 제로를 사용하며 비엔나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된다. 포기할 뻔한 앨리스는 클레어가 친구들에게 약속한 것을 떠올리며 다시 정신을 차린다. 발세리아가 다시 공격할 때 클레어는 스칼렛을 소환하여 날아오는 미사일을 능숙하게 회피하며 틈을 만든다. 클레어는 그녀의 정령 마법을 사용해 요새의 다리를 과열시켜 린슬렛이 완벽한 슈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얼음 화살이 날아가고 클레어는 타오르는 불길로 후속 공격을 한다. 극심한 온도 변화가 요새를 부수고 발세리아를 무너뜨린다. 비록 약해진 상태지만 발세리아는 일어선다. 그러나 불길한 어둠에 정령에게 휩싸인다. 그녀의 눈은 즉시 흐려지고 통제를 잃었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녀의 심장에 걸린 저주받은 인장이 지배하게 된다. 한편 그레이워스의 사무실에서 프레야는 경기를 중단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레이워스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며 거부한다. 아스트랄 제로로 돌아가 포세스드 발세리아는 전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모든 소녀들을 제외하고 앨리스를 제압하며 그들의 신성한 힘을 빼앗는다. 캄 아이티오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개입하려 하지만 마스터는 그가 단지 엘리멘탈 워피로만 사용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한편 앨리스는 발세리아의 막대한 힘에 맞서 싸운다. 클레어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외치지만 앨리스는 거절하고 다시 언니에게 공격한다. 그녀가 공격을 가했을 때 그녀의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진다. 발세리아는 이제 그녀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앨리스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순간 발세리아의 공격이 앞으로 쇄도한다. 하지만 그것이 닿기 전에 캄 아이티오가 한 번에 그녀의 발을 베어버린다. 그는 잡혀있던 소녀들을 해방시키고 나머지는 자신이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클레어는 그의 무모함에 분노하며 약해진 상태에서 싸우는 그를 꼬집는다. 신경 쓰지 않고 카미토는 여전히 발세리아와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향해 돌진하며 강력한 일격을 날린다. 앨리스는 그의 움직임이 3년 전이 거울처럼 깨지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본다. 하지만 카미토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성이 재생하는 동안 잘린 팔이 치명적인 창으로 변한다. 클레어는 그에게 피하라고 소리치지만 피아나는 주도권을 잡아 치유 마법을 시전하며 카미토를 향해 쏜다. 그의 상처는 즉시 사라지지만 그 노력으로 피아나는 쓰러진다. 이제 기운을 차린 소녀들은 카미토와 함께 전력을 다해 발세리아를 공격한다. 모든 각도에서 그녀에게 회복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앨리스의 바람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카미토가 마지막 일격을 날린다. 발세리아의 갑옷을 뚫고 그는 그녀를 구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녀가 그의 눈을 바라보자 깨달음이 찾아온다. 카미토와 렌은 같은 사람이다. 패배를 인정하며 그녀는 그의 힘을 인정하지만 카미토는 그녀를 바로잡는다. 그것은 그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고 그녀를 쓰러뜨린 것은 팀워크였다. 어딘가에서는 그림자 엘프가 발세리아 폭포에서 전투를 지켜보고 있다. 엘프는 그녀의 저주받은 인장이 깨졌기 때문에 비웃는다. 아랑곳하지 않고 카미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녀의 다음 장난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레이워스가 나타난다. 엘프는 놀라며 그녀의 본명으로 불린다. 비비안 멜로사. 그레이워스의 이전 제자이다. 비비안의 충격은 잠깐이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다. 그레이워스는 동요하지 않고 이전에 진행된 실험에서 저주받은 인장을 인식했다고 밝힌다. 비비안은 무관심하게 웃으며 몇몇 어리석은 학생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위험이 있냐고 묻고 그레이워스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손목을 휙돌려 치명적인 정령 공격을 소환한다. 먼지가 가라앉자 비비안의 피 묻은 옷만 남아있다. 그레이워스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레스티아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레스티아는 태연하게 카미토가 그렇게 쉽게 조종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인 후 밤으로 사라진다. 전투가 끝난 후 카미토와 소녀들은 앨리스의 방에 모여서 축하를 한다. 그들은 학교를 대표하여 블레이드 댄스에 참가하게 되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앨리스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방으로 들어온다. 카미토는 잠시 멈추고 발세리아가 회복하는 동안 그녀의 여동생을 지켜보라고 맡겼던 것을 기억한다. 저주받은 인장이 발세리아의 신성한 힘의 대부분을 빼앗아가고 그녀는 장기 치료를 받아야 했다. 현재로 돌아와 소녀들은 카미토에게 케이크를 먹이려고 하지만 모두 동시에 하겠다고 고집해 장난스러운 소란을 일으킨다. 며칠 후 팀이 아스트랄 게이트 앞에 서서 아스트랄 제로로의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하며 클레어는 카미토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되돌아본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마지막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 요약을 즐겼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립 카미토라고 적어 발스 팬들을 혼란스럽게 해주세요. 또한 더 많은 플롯 가득한 모험을 위해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런 애니메이션 요약이 마음에 드신다면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